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페셜 잉글리쉬, 그죠? 특별한 영어 특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practice 1, practice 2, practice 3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를 확인하는 수업도 되겠지만, 사실은 모든 영어의 가장 기본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지를 쳐서 응용되고 활용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 형식적 지식만 가지고서는 경험적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70% 정도의 형식적 지식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빨리 경험적 지식을 쌓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는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길 수 있는 거고,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공부한 패턴대로 시험이 쫙 나와줬다 이러면 이게 운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부한 패턴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이 언어는 내가 평상시 보던 패턴에서 약간만 바뀌어도 어색하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그동안 강의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공통분모를 뽑아낸 거니까 특별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첫 시간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또 여러 번 반복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이다 그러면 우선 나는 가정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죠? 태연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아주 삼삼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우리 태연. 벌써 여러분보다 한참 언니거나 누나가 되겠네요. 벌써 그런 세대가 돼버렸네. 그죠? 지지지지 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참 소녀티를 벗은 그런 가수.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가장이긴 한데, 자, 우리가 법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법이 이제 무드라고 하는 건데, 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동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도구 중에서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고, 수, 그리고 인칭, 그리고 법, 그리고 상, 그리고 태. 동사가 보여주는 특징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악마의 숫자죠. 6. 6개의 동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동사를 보고 우리가 시제를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시제를 지배할 수 있는 부사, 부사구가 딱 등장했는데 그 시제가 그와 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문장으로 판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라는 건 대한민국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별표 5개 수준의 문제죠. 주어 동사의 수일치. 그죠? 단수면 주어가 s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동사에다 s나 es를 붙이고, 주어가 s를 가지고 있으면 동사에 s나 es를 빼서 서로 살아있을 때, 현재의 동사를 쓸 때 구분해 주는 방법이 수일치라는 거죠. 수일치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태죠, 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동작을 당하고 되고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를 표시해야 되고요.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상이라는 건 뭐냐? 사실을 얘기할 때는 단순 시제로 얘기하지만, 나는 걷고 있다. I'm walking. 진행으로 얘기하죠.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I was taking a shower. 그 다음에 나는 연주하고 있었다. was playing the piano. 그죠? 뭐뭐 하게 될 것이다. will be ing. 이렇게 진행 동작으로 쓰는 것을 진행상이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완료상이라는 걸 써요. 완료. 그래서 have pp, had pp, will have pp를 쓰죠. 그 다음에 역시 완료 진행이라는 것도 있죠. 나는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have been ing를 쓰잖아. 이런 식으로 완료 진행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이 바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법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설법, 가정법, 그리고 명령법,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분위기, 무드.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떠한 팩트. 그죠?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직설법이 뭐예요? 직설법. 사실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만났으면 만났다. 그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자, 그런데 어떻게 글을 사실대로만 얘기하겠어요? 그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가정도 할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내가 억만장자라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얼마든지 가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직설법하고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다른 모습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이. 그래서 일단 시작은 우리의 현재를 가정하면 현재를 가정할 때 있는 대로 가정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가정을 하죠. 내가 그죠? 학생이라면 여러분 또 내가 선생이라면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현재를 가정할 때는 뭘로 쓴다는 거예요? 과거 동사를 이용해서 쓰고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게 현실인데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가정하면 뭐예요? 역시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 동사로 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과거 동사로 표현하고 과거는 과거 완료로 표현해서 한 시제의 앞선 동사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하는 것은 가정법 과거라 말하고 과거를 가정하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정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서 경험했었던 과거의 사실은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고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사실도 얼마든지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가정법의 주축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가정법 미래도 있고 가정법 미래 있잖아요. 그죠? 혼합 가정법도 있는 거지. 혼합 가정법도 있고 그리고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절반 정도 가정법을 그죠? 쉽게 간파하는 거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공부하고 그와 같이 가정법의 그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별표 5개짜리 혼합 가정법을 세 번째 공부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를 공부하는데 가정법 현재는 이제 현대 영어에 와서는 가정법 현재는 거의 가정법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의 단순 조건문으로 그죠? 활용하고 대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가 활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명령법 간단히 얘기하고 가야죠. 명령법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법. 뭐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명령할 수도 있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권한이 중요한 거지만 내가 같이 가자는 것을 약간은 강제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걸 제한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이것도 먹기 싫든 좋든 먹어보라는 강제적인 그런 명령의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청유명령이라고 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청유명령. 또는 가정에서 뭐뭐 하자. 제한명령.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꾸지람을 줄 때 하는 것처럼 당장 처리해! 당장 꺼져! 이런 식으로 직접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Don't make a mistake. Again, 다시는 절대 실수하지 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명령문을 가만히 살피니까 명령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더라. 이게 바로 명령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법 그러면 동사의 특징에서 한 가지 특징이다. 그 법은 세 가지의 패턴으로 직설, 가정, 명령 세 가지 법을 가진다. 그 중에서 직설은 사실대로 말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써먹습니까? 시제에서, 시제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 직설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법은 바로 시제와 상관없이 그 시제의 한 시제 앞선 표현에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법은 약속한 문장의 문장 구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약속된 그러한 문장의 패턴과 암기해줘야 할 패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정법을 이해하면 거기 나와 있는 여러분 practice 1, 2, 3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은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혼합가정법이니 가정법 미래니 가정법 현재를 우리가 설명하고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프랙티스 1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자, 문장 그러면 이제 문장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단문, 그리고 중문, 그리고 복문, 그리고 혼합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저는 영어도 상당히 기초와 기본에 대한 거를 강하게 어필하는 수업을 주로 해요. 저는. 왜냐하면 기본이나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말에 갖다 집어던져 놓아도 거기서 금방 그 사람이 적응하고 활용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런 체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저기 수업 들으라고 그러면 저 선생님 수업 안 맞아 그러고 자기는 뛰쳐나오고 내가 거기에 맞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스스로 포기하고 자면합니다. 근데 문장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그 1번 동그라미는 단문이에요. 왜? 주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The plane crashed. crash가 동사죠. 그죠? 자, 비행기가 crash가 뭐냐? 자동사로 추락하다라는 뜻, 추락하다.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모든 200명의 사람들을 여기서 aboard는요. 우리말로는 마치 해석할 때 형용사처럼 해석하지만 얘는 부사예요. 부사. 탑승한이란 뜻의 부사예요. 탑승한 모든 200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문장의 구조예요? 분사구문이 들어있는 단문입니다. 자, 킬링의 행위를 누가 한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행위가 200명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말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상관없이 맞고요. 킬링 뒤에 명사구가 목적어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지 had no, have no alternative but 부정사. 무슨 뜻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인데 had이기 때문에 조지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버지께서 suggested, 제안하신 것처럼, 제안하신 대로.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had가 have로 생각하면 have no alternative가 투부정사 구문이 잘 돼 있는 거고 as는 접속사로서 suggested 과거, had 과거 아주 잘 됐습니다. 2번 문장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는 문장의 구조. 요거는 뭐예요? 2번은 당연히 복문이죠. 단문은 주절 하나만 들어있는 게 단문이고 일형식이든 오형식이든 중문은 어떻게 되는 거라겠어요?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복문은 주절 플러스 종속절이든지 아니면 종속절, 주절로 나와 있는 문장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혼합문은 이렇게 단문 and 단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 구조가 혼합문은 여기는 단문이 나왔는데 등위 접속사 and 뒤에 이 복문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앞에 복문이 나오고 등위 접속사 but이 나오고 뒤에 단문이 나오는 구조. 이렇게 단문과 복문이 함께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복잡하다. 혼합문.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2번은 복문입니다. as 이하가 종속절이니까 주절 플러스 종속절의 복문. 자, 3번. All the neighbors say that. 모든 이웃 사람들은 말합니다. Edward is the very image. 에드워드는 바로 그 이미지다. 그의 아버지의 딱 그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ay도 현재, is도 현재,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직설법 현재의 사실. 잘 맞죠? 그러면 틀린 게 4번이라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The baseball game could have begun. could have begun에 밑줄 쳐야죠. could have begun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그러면 조건절도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데 조건절은 현재 부정이야. 직설법의 현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부정문이죠. 현재면 가정법으로는 뭐예요? 과거잖아, 과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요? 만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경기는 3시 30분에, 야구 경기는 3시 30분에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3시 30분에.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왼쪽에 주절이 could have pp라면 조건절의 if도 주어 다음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had pp를 써야 되는 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doesn't rain이라고 쓸 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hadn't started. hadn't started rain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it hadn't started raining이라고 써야지. 과거 완료 맞춰줘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3시 30분에 경기가 시작될 수 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 자, 안 쓰고 하니까 참 그러네. 가정법 과거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if 주어 비동사일 때는 were 일반 동사일 때는 과거 동사. 그죠? 이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이 먼저 앞에 나오면 자, would, should, could, might의 가정법 조동사는 꼭 들어가고 have, p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 had, pp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주어, had, pp 요거에 맞춰서 could have begun 이러면 주어, had, pp 들어가야지. 이게 가정법. 뭐라고 그랬어? 약속. 뭐 해야 돼? 암기. 자, 그 다음에 가정법 중에서 이제 혼합 가정법이 있죠. 혼합 가정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조건절이 우선 앞에 나와서 had,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의 동사가 만들어지지만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하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혼합 가정법은 여기에는 조건절에는 과거 표시 부사, 부사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주절에는 주로 과거 표시가 아니라 현재 표시가 그죠? now 현재 표시가 이렇게 부사, 부사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출제 범위는 얘가 별표 3개, 얘가 별표 4개, 얘가 별표 5개.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시험에 내는 이유는 얘만 내면 얘와 얘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가지 더 합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불확실한, 그죠? 아니, 강한 의심을 쓸 때, if, 주어, 그럴 리야 없지만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should 동사 원형, 주절의 주어,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서 문장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는 순수 과정으로서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을 쓰고 다시 태어난다면 10년만 젊어진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불가능한 사실을 순수하게 가정하는 거.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현재가 뭐예요? 가정법 현재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건데, 자, if, 맨 미래. 가정법 현재는 if,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면 원형을 쓰고, 일반 동사는 원형을 써서 주절은 이렇게 will, shall, can, may, 그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가정법 현재라 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가 뭐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주장 동사 나오고, 그리고 대절 속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것도 가정법 현재 모델이잖아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it, 비동사, 이성 판단의 형용사, 감성 판단의 형용사 쓰고, 그리고 대절 속에 should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특강을 들을 정도의 개념이면 이런 게 머릿속에 쫙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이게 가정법에서 가장 핵을 이루는 5가지 절반의 성공.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It would have been wiser. 더 현명했었을 텐데. To leave it unset. 자, would have been을 밑줄 쳐야죠.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라든지 작문 문제에서요. 주절에 만약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법임을 의심해 봐야 돼요.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문법 문제라든지 작문 시험에 있으면 무조건 가정법이 아닐까를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면 지금 조건절은 누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To leave it unset이라는 부분이 가정법의 조건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가정법의 조건절 중에서 과거 완료를 나타내겠지. 주절이 would have PP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거 완료의 조건절은 어떤 모양을 갖는다? if 주어 had PP잖아요. had PP. 그죠? 그러면 had PP로 나와 있는 거 몇 번이야? 1번밖에 없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unset, 비밀로 남겨두었더라면,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비밀로 남겨두었더라면 현명했었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 비밀로 남겨놓지 않았고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직설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에 look, sound 밑줄 그으셔야죠. look, 2번에 sound. 이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감각동사, 그죠? 머릿속으로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5개. feel, look, sound, smell, taste는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 beautiful 형용사, strange 형용사. 맞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were it not for. 이건 뭐예요? if가 생략이 된 거죠. 거기에 하나, 재밌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로 were가 보인다, did가 보인다, should가 보인다, had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if 생략을 의심하라. 첫 번째 단어로 were나 did나 had나 should가 보이면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서 if 생략해봐. 그러면 were. if 생략해봐. did로 시작하죠. 또 마찬가지 if 생략해봐. had로 시작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if를 생략해봐. had로 시작하지.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에서 여기 if 생략해봐. should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어가 were라든지 did라든지 should라든지 had 등의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if 생략을 의심한다. if 생략 의심을 한다. 최대한 여러분이 뭔가를 적용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는 if it
were not for. 자,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without, 뭐뭇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건절을 나타내는 if it were not for에서 if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물이 없다면 현재 nothing, 아무것도 살 수 없을 텐데. 맞네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게 4번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자, 4번에 had been 밑줄 그시고 had been. 오른쪽에 would be 밑줄 그시고.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혼합가정법일 때는 had been 맞고 would be 맞는 것 같은데 혼합가정법이라면 틀릴 리가 없는데 혼합가정법은 과거의 여파가 현재까지 오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지금 쉬울 텐데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이미 나는 공무원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뭐 마찬가지 쓰시다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건강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훨씬 더 행복할 텐데가 아니라 건강하다면 지금도 훨씬 행복하겠죠. 아니면 과거에 건강했었다면 과거에 훨씬 더 행복했었겠죠.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지 혼합가정법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절대. had been을 두신다면 would have been으로 쓰셔야 되고 아니면 had been을 were로 쓰시면 되겠다. 그죠? If he were wealthy, 만약에 그가 부자였다면 할 때는 had been이지만 if he were wealthy, 그 사람이 부자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글쎄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자 그래서 had been 자리에 were를 써서 바꿔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는 뭐 앞뒤는 다 그냥 구구절절이 그렇고요. 자, 여기 5개 1, 2, 3, 4, 5 이렇게 5개의 가정법을 여러분이 잘 안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하나 지웠는데 자, 요거는 자연스럽게 약속한 거를 가지고 약속한 대로 잘 활용했는지를 보시는 거고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 6번째 I wish 가정법 뒤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 약속된 공식을 외워야 되죠. 그죠? I wish 뒤에는 항상 가정법으로 쓴다는 게 약속입니다. 7번째는 뭐 약속이야? 지금 나왔죠? each time 가정법이야. each time, about time, high time은 뒤에 항상 뭐가 나와요? 가정법 과거나 should 동사 원형이나 여기서 should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여기 주장 동사 뒤에서 should 생략하고 이성 판단, 감성 판단의 형용사 뒤에서 should는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절대 should를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생략 불가해요. 정신 차리시고 얘는 생략 보이기만 하면 생략시키려고 그래. 내가 니들을 생략시켜버리리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it is high time인데 high가 바로라는 부사적 개념이야. high time으로 나올 수도 있고 about time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든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should 원형으로 쓴다. 그래서 it is high time that 바로 뭐뭐 할 시간이다. 우리가 우리의 외교 정책을 중동 지역에서 재고해야만 할 시간이다.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죠. 3번. 2번이 답이 되려면 should를 앞에 꼭 가져와야 됩니다. should leave라고 쓰든지 안 그러면 lived 3번으로 쓰셔야 돼. 하지만 그게 과거 동사가 아니야. 가정법 과거지. 아시겠어요? 가정법 과거면 뭐야?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해석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중동에서 바로 우리의 외교 정책을 재고해야만 할 바로 그런 시기가 왔다. 드디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해보면 our failur가 주어고요. to부터 American people까지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우리 미국 정부의 실패가 has shaken the nation devastated. 그 나라를 황폐하게 흔들어 놓았으며 by this terrible carnage. 이와 같은 끔찍한 대량 학살에 의해서 그리고 has stunned the whole world. 전 세계를 경악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9.12 사건이 벌어지고 난 그런 기사에서 따온 그런 신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제고해야만 할 바로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5번 가겠습니다. 거기 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shaken이라든지 stun이라는 것들, 동사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5번. without oxygen all animals. 자, 여기 without이 나온다, 이제. 바로 8번이 그겁니다. without. 이 without이 조건절로서 뭐뭇이 없다면. 이럴 수도 있고, 뭐뭇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 이거밖에 안 돼. 없다면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너무 재밌고 쉬워. 그렇지만 이것도 if it had not been for. 봐봐요, 봐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딱 외워주면 끝나. 이거에 뭐 이제 조금씩 양념 쳐서 나오는 것들은 문제 풀면서 그거는 이 문제의 확장입니다. 이 문제의 확장 버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체크만 하면 돼. 물론 다 하려면 10개는 넘겠지. 하지만 그거 다 하려고 해봐. 5개도 못 풀면서 또 다 하려고는 해요. 그러지 말고 제가 딱 제시해 주는 거 5개 빠박, 5개 빠박, 10개만 확실하게 오늘 가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건 내가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확장이 뭐냐 하면 이런 건 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이거 확장이 이거야. 아이드레러. 아이드레러 가정법이라는 거야. 아이드레러 다음에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가 나올 수 있고요.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확장이야. 똑같은 표현인데 어느 지역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더 선호해서 활용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말을 쓰는 거야. 약간은 뉘앙스는 다르지만 차라리 주어가 동사라면 좋겠는데 차라리 주어가 동사했더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얼마나 좋을까?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뭐였다면 이거야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인데 어떤 책은 얘는 나오니까 안 나오고 어떤 책이 2개 다 나오고 막 수험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만 알고 있어. 이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이거를 확장 버전이라고 얘기해 줄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다 망한 사람들 많지요. 그죠? 욕심을 부릴 때 하늘이 철퇴를 내리는 것은 그것은 네 몫이 아니었느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었는데 네가 감히 가져가더니 에이 나쁜 놈 번개 찌지직 때리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내가 죽을 때 딱 쓴 만큼만 내 돈이라는 거야. 딱 맞는 진리네. 봐봐요. 그죠? 근처에 아주 돈 많은 분, 누워 계신 분 있잖아. 그 사람 돈 아니잖아, 이제. 현재는 뭐 소속은 딱 돌아가시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백지도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 돈 그저 살아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 탁 다 나눠줬으면 추앙이라도 받고 영신세라도 되지. 봐봐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내놔. 나 줘. 빨리 내놔. 내가 더 잘 적선하게. 자, 웃지 않는 수험생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without oxygen. 산소가 없다면이라고 해야 될까? 봐봐. 없다면이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가정이죠. 산소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다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었다면 해야지. 왜? 오른쪽에 힌트 어고가 있잖아. 어고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이잖아. 오래전에는 뭐야? 없었다면이지 없다면이야? 말이 돼? 국어 다시 가르쳐 줄까? 없었다면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가정법은 여기 잘 봐봐요. 이때 without oxygen이 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거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그죠? 그럼 주절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맞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과거 완료 찾아봐. 1번과 4번밖에 없죠? 그러면 1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야? 4번이라고 하면 안 돼. 사라진다는 것은 자동사지 수동태가 안 되는 자동사지 4번처럼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동수태 해야 돼. 주어동사 수일치, 주어동사 태일치. 수는 지금 못 세지. 왜? 조동사 때문에 수가 사라져 버렸고 태가 주어가 한다는 개념에 사라지다라고 해서 수동이라고요? 아니, 사라지다가 영어에서는 자동사걸랑. 그래서 수동으로 쓸 수 없어. 사라지다, 지속되다. 여러분 시험 잘 나오는 거 뭐야? 사라지다,
구성되다. 만기가 되다. 그죠? 사라지다, 구성되다, 만기가 되다. 이거 되다, 지다. 막 수동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죠? 하지만 다 능동이야, 얘가. 사라지다, 지금도 disappear. 구성되다, consist of. 다 시험에 나왔던 거지. 만기가 되다, expire. 그리고 지속되다, last. 야, 이런 거 다. 지금 아까도 또 하나 나왔어, 1번에. 비행기가 추락되다, 그게 아니야. 추락되었다 그래.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해. 국어로는 비행기가 추락됐대. 그러지.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했대. 잘 얘기 안 한다고. 잘 봐봐. 몰라. 나는 영어 선생이라 자꾸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크래시도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수동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6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에 가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요런 문제가 옛날엔 되게, 고시가에서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의 내가 한 10년 동안 요런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를 내가 자신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에 이런 게 잘 안 나왔어. 자, 일단 위에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I caught sight of her at the play and in answer to her beckoning이라고 있는데, catch sight of 하면 뭐뭐와 마주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at the play, 그 연극에서, 연극을 하려고 마주친 게 아니라 그 연극 보러 갔다가 그녀와 마주쳤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n answer, 아니면 눈이 마주쳤다는 의미도 돼요. 나는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리고 in answer to her beckoning. beckoning이 뭐야? 일로 와, 이렇게 손짓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손짓하는 것에 대답으로, 응답으로 I went over. 나는 건너갔다는 거야. 그쪽으로. went over. during the interval. 잠시 휴식 시간 동안의 interval. 그리고 sat down beside her. 그녀 옆에 앉았어요. It was long.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It's a long time no see. 그랬다는 얘기죠. 그죠? Since I had last. 내가 지난번에 last seen her. 그녀를 본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If someone had not mentioned her name. 만약에, 밑줄 그십니다. if부터. 만약에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had not mentioned,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 그죠? 아는 척을 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누군가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있잖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자, I hardly think 괄호로 묶어. 그건 없다고 보는 거야. 내가 그녀를 알아보았을 텐데야,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야.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겠죠? 그럼 뭐가 답이냐? 앞에 had not mentioned가 과거 완료니까 뒤에 주절도 I wouldn't have recognized her. 3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써야 되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에 따라서 주절도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야. 3번이 정답이야. 그런데 여러분 눈을 속이기 위해서 I hardly think라고 하는 현재 동사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살짝 없는 거로 간주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그죠? 거의 못했을 거라고. 아니지.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아니라 1번이네. 그죠? 하들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들리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3번에 부정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기 때문에 하들리에 입각해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3번. 보세요. 나도 착각을 해. 그러면 착각하면 끝까지 해봐야 돼. 그러니까 I hardly think를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풀었으면 3번 찍었겠지만 답은 1번이라고. 아시겠어요? 1번이 답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예상 문제라고 하고 싶어. 예상 문제라고 써놔야 되겠다. 거기다가 예상 문제라고 써놓으세요. 예상 문제야. 분명히 얘는 시험에 나올 거야, 이제. 조만간에 나와. 옛날에 이 문제는 진짜 고시가에서 엄청나게 아주 감초 같은 문제였는데 요즘에 쏙 들어갔거든요. 예상 문제. 6번. 자, 7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Many studies have shown. 많은 연구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Life saving value of safety belt. 안전벨트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현재 완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When accidents occur. 사고가 일어날 때. 직설법이야. 사고가 일어나잖아, 늘.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쓰는 것은 반복되는 동작이죠. 사고가 일어날 때.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하자없어. Most serious injurious and deaths. 가장 심각한 또는 대부분 심각한 부상과 죽음들은 일으켜집니다.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과 부상이 일으켜진다는 거죠. being thrown from their seats. 보세요. 이건 이런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지. 여러분 명사대명사 뒤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거 쓰는 문제인데 이거는 후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지. being thrown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진행 수동이라는 동사야. 현재 진행 수동. 능동의 12가지와 수동의 9가지 중에서 현재 진행 수동. 그러니까 그들의 앉은 의자로부터 thrown이 뭐냐면 던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동댕이 쳐지는 거지.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그죠? 튕겨져 나가는 이라는 뜻이겠죠. 튕겨져 나가는. 그들의 어디 갔냐? 그들의 좌석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죽거나 부상당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후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그래, 거기도 문제가 없네? 자, about 40%. 그래서 about은 숫자 앞에서는 대략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대략 40%는 of those. those가 누구야?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40%. killed. 그러니까 those와 killed 사이에는 또 뭐가 있는 거냐? those 뒤에는 항상 who were killed 또는 who are killed인데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 그 who were가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In bygone accidents. bygone이 뭐냐? 과거에 옛날에 이런 뜻이잖아. 지나간. 옛날 사고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40%가 옛날에 안전벨트를 그들이 착용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살아남을 텐데가 아니야. would be saved는 가정법 과거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뭐라고 해야 돼? would have been saved. 과거 완료를 써야지. 생명을 구했었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거에 어디 갔니? 이 과거의 사건이 이렇게 과거 완료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답이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head가 보이네. 조건절의 if 생략을 의심해 봐봐. head 앞에 if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그 문장의 주어는 the companies가 주어네요. 그죠? the companies가. If the companies had been notified. 만약에 그 회사들이 인지했었더라면 뭐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뭐뭐에 of a strike. 파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했었더라면 그 회사들이 파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했었더라면 자, 그 회사들은 특단의 조치를 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맞게 주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가정법의 주절은 항상 뭘 써야 돼? 가정법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써야지. 그럼 그게 들어있는 가정법 그리고 주어가 the company 쓰니까 day로 받아야 되니까 1번하고 3번 중에서 2번이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would have taken. take extra measures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인데 이 4번처럼은 안 돼. 주절의 주어를 왜 바꿔? 누구 마음대로 주절의 주어의 강력한 힘을 지들이 마음대로 바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문두의 주어 자리에 부정부사가 나왔을 때만 주절의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지금은 가정법의 if가 생략되면서 if의 주어 동사가 도치됐기 때문에 주절은 절대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넘겨주겠습니다. 9번 보세요.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each time 가정법이네.
each time 가정법은 대절 속에 몇 가지 답을 찾는다? 과거 동사냐? should 원형이냐? 맞잖아. 그죠? should 원형이니까. 근데 should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가야만 할 바로 그 시간이다.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I felt so boring yesterday. 나는 느꼈어. 너무너무나 지루해짐을 느꼈지. 어제. 내가 지루하고 있음을 느낀 거야? 내가 지루해진 거야? 지루해진 거죠. bored로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cannot help ing는 뭐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도 나왔던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부정사와 같은 개념인데 여기는 틀린 이유가 satisfying이 동명사로 들어간 거는 좋지만 satisfying을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당하는 거거든요. 수동형 동명사에 주의하라. 수동형 동명사가 뭐예요? being pp로 써야지 만족당하는 거지. 그래서 can't help being satisfied. 자, 위에 있는 보드를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공부를 한 거예요. 위에 보드가 뭐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류 타동사지 satisfied도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류 타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주어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주어면 여기는 무조건 수동형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being satisfied with my lot, 내 운명. 주어는 나는 나의 운명에, 운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게 행복을 찾는 방법이야. 뭐, 그죠? 계속 로또 사봐야 안 되잖아. 그만 사. 그 돈 살 돈이 있으면 모아서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세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옳은 문장은 1번이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written이 과거 분사죠. write, wrote, written. 문두의 주절 앞에 과거 분사가 나온 거 이건 무슨 구문이라고 그래?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잖아. 분사 구문의 행위를 주어가 하면 현재 분사가 나오는 거고 주어가 행위를 당하면 과거 분사인데 대어라는 유도부사가 written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written in haste를 쓰고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쓰여져 있어서 자, written in haste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쓰여졌을지라도 뭐 쓰여졌기 때문에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there were many mistakes in this book. 이 책에는 많은 실수들이 오타들이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책에 쓰여진 거니까 이리 써야지. 이리 써야 되는 거야. 이 책이 쓰여지는 거야. 주어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틀려. written의 행위를 디스북이 당하는 거지. 거기 유도부사 대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유도부사를 쓰는 건 좋지만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그 행위를 당하거나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그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현분과건 쓰는 게 이게 뭐야? 일반 분사구문이잖아. 자, 마지막 practice 1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blank for the money. I could not have bought that book. 주절에 could not have bought에 밑줄 쳐야지. 나는 그 책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책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뭐뭇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 책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돈이 좀 있어서 그 책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과거 사실을 가정한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Had it not been for. 1번이 정답이지. 자, 여기 아까 지워버렸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뭐뭇이 없다면. 그죠? If it had not been for. 뭐뭇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걸 같이 대표하는 전치사가 without인데 얘가 if를 대용하는 어구로 쓰이면서 얘하고 같은 게 또 뭐가 있어요? but for. 또 뭐가 있어요? 그죠? except for. 이게 확장 버전은 제가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들이 다 알 거라고 쫙 써주면요. 저도 그랬지만 학창 시절에 열심히 썼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쓰기만 주구장창 썼어. 그래서 늘
꼭 외워야 되는 거 반드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써주더라도 저거 동의어한 게 있는데 하면서 머리에서 떠오르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책을 펼쳐서 확인하게 하는 게 내 임무지. 다 써주면요 의뢰 가면 다 있는 줄 알고 안 찾아보는데 열심히 찾고 열심히 따라오려면 찾고 쓰고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이고 얘는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if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몇 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지. 그죠? 돈이 없었다면, 이건 없었다면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건 뭐뭇이 없다면이죠. 현재 없다면. 그런 뜻이잖아. 답은 1번. 주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조건절도 과거 완료로 가셔야지. 그래서 10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랙티스 1 잠시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